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만탐지의 일반 원칙, 기만탐지의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포도덩이 판단, 관찰의 우선순위, 평상시와 다른 점, 일관성 없는 점, 맥락과 관계, 직관과 호기심이 되겠습니다. 기만은 인간에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장애물이죠. 거짓말을 하는 자와 접촉하지 않고 빈틈을 보여주거나 허황된 것을 바라지 않으면 속을 기회가 거의 없죠. 접촉하지 않는다면 속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인 접촉 없이는 혼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타인을 의심한다면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수가 있죠. 기만탐지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기만탐지 전략을 배우고 익히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원칙부터 매우 전문적인 전략까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속임수나 누출 단서를 한 가지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언어와 비언어적 단서를 모두 결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변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결국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죠. 속이는 자는 상대방이 가장 관찰하기 쉬운 것을 주로 은폐하고 위정합니다. 사람들은 속이는 자의 말과 표정에 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는 것이죠. 속이는 자가 부주의하기 쉬운 곳은 발, 다리와 몸통입니다. 우선 기만탐지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세부 탐지에서도 항상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만탐지의 일반 원칙을 설명합니다. 일반 원칙은 포도덩이 판단, 관찰의 우선순위 설정, 평상시와 다른 점 포착, 일관성이 없는 점 파악, 맥락과 관계, 직관과 호기심 발동, 이러한 것이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포도덩이 판단은 종합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말이죠. 기만을 탐지할 때는 포도송이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포도덩이 전체로서 판단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속임수 단서와 누출 단서를 종합하여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죠. 포도알 하나로 포도를 판단하지 말고 포도덩이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속임수 단서나 누출 단서는 언어와 비언어 단서를 모두 종합해서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는 의미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이한 의미로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부분적인 단서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노출되는 모든 단서를 모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분이 모인 전체로 판단할 때 단서로서의 가치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을 받은 속이는 자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3에서 5초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웃거나 발을 꼬고 있다가 풀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가 코와 입을 만지는 등 무의식적인 행동을 외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호흡과 맥박의 변화와 같은 자율신경 반응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행동 징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정확한 기만 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진실은 듣는 것보다는 보고 느끼는 것이죠. 잘 보는 만큼 잘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속이는 자가 등한시하는 부분은 더 잘 보이고 그 의미는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속이는 자가 덜 주의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말과 표정에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반응, 발과 다리 동작 등이죠. 바로 이 부분에 기만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탐지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체 영역의 신뢰도가 높은 순서는 신체 자율동작 반응, 발과 다리 움직임, 몸통 움직임, 어깨, 팔, 손동작, 얼굴 표현, 목소리와 말 등으로 이러한 순서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점 포착한다. 평상시와 다른 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죠. 평상시 행동과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속이는 자의 기만 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른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태도, 가치, 견해나 동작부터 다르죠. 갑자기 변한 것은 탐지하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기초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속이는 자의 기초공사 과정을 신중하게 관찰하면 평상시와는 아주 다른 언행이 보일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른 행동의 차이점은 대부분 기만 행동의 전주곡일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점을 파악한다. 말, 목소리, 몸짓과 표정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말, 목소리, 몸짓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말은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몸짓은 긍정적인 자세이죠. 상징 동작이나 설명 동작이 실제 의미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과 표정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꾸며낸 가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두뇌에 저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이중성으로 속이는 자는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공동화 현상과 감정의 이중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고도의 인지와 감정적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 통제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죠. 거짓말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행동 단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의견을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적 단서의 노출 빈도가 클 것이고, 거짓말의 대가가 높은 경우에는 정보에 관한 내용의 불일치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날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과 행동을 살핀다면 많은 단서의 포착이 가능할 것이죠. 맥락과 관계, 기만 맥락과 관계를 파악합니다. 기만을 당하는 사람은 당할 만한 이유를 상대방에게 노출하게 되죠. 상대방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투자하려고 하지만 투자할 만한 대상을 못 찾았다.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 정신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다. 실직하여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할 여력이 있다.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면 기만을 당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게 되면 속이는 자에게는 아주 접근하기 좋은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문제 해결이나 문제 예방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속이는 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나 문제 해결을 원조하려고 합니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속이는 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속이는 자들은 제일 먼저 칭찬, 즐거움, 호의나 정보력을 과시하여 깊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기만당할 확률이 가장 높죠. 상대방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었다면 이는 거짓말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만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태도 변화, 관계의 종류와 기간 등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관과 호기심을 발동하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속이는 자가 결코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는 근원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말을 살피고 얼굴을 살피라는 논어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기만 탐지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